네, 안녕하세요. 김우탕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31번째 강의로요. 그 유명한 209시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요. 그 지금 촬영하고 있는 1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구정 연휴가 지나고요. 그 2월 정도에 이제 출간될 이제 제가 쓴 책이고요. 아마 이제 책에 대한 그 가상의 표지는요. 뭐 가상은 아니고 가안으로 나온 표지는 제가 아마 썸네일에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도 뭐 간단히 좀 소개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209시간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209시간은 실무적으로 정말 유명한 숫자죠. 근데 이 숫자의 단위 기간은 월입니다. 이게 먼스라는 거고, 그래서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 수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숫자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는요, 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걸 도출하는 과정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서양 달력을 사용하고 있고, 서양 달력은 월의 일수가 28일에서 31일까지 다양해요. 자, 이렇게 월의 일수가 다름에도 기본급이라는 월급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수령하는 건 아시죠? 자, 시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금액이 당연히 달라지고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동일한 월급이 계산되고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요, 근로기준법에서 이 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평균은 당연히 월 평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월의 일수가 다르다는 점은요, 월의 주수도 원래는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평균을 차용을 하고 있고 1년 단위로 확대해서 월 평균으로 수렴하는 방식을 씁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년은 365일이고 일주는 7일.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죠. 자, 365일을 7로 나누면 잘 보시면 1년간 존재하는 총 주수가 나오는데 그 값은 소수점까지 하게 되면 52.14주고 보통 실무에서는 52주라고 하고 있고요. 이 52주를 12개월로 나누면 1월 평균으로 4.34주가 도출이 돼요. 자, 이게 소수점 세 자리까지 가면 4.345인데요. 여기다 5를 쓰신다 하더라도 0.005기 때문에 평균의 어떤 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요. 자, 그래서 1월은 평균적으로 4.34로 구성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 주석 조금 글씨가 작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 게임 할 때 눈금의 평균값은 1부터 6까지를 더하고 나누기 6하면 3.5예요. 하지만 현실에는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달력을 보시더라도 4.34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평균일 뿐인데, 참고로 4.5가 아니라 4.34로 나온다라는 거는요, 4주보다, 그러니까 5주인 달보다 4주인 달이 더 많아서 4쪽으로 좀 더 쏠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되는 기간이 1주 단위인데요. 자, 우리가 이른바 칼퇴를 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만을 근무해요. 그런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만근하면 근기법 55조 1항에 따라서 이른바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이 주휴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포함을 해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주휴시간은 8시간이고요. 그리고 월급 근로자는 근기법에서 월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급 근로자는 실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매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9의 산출식은 이렇게 나와요. 자, 40시간 더하기, 자, 0시간이라고 제가 쓴 거는 사실 중요한 건데요. 요 0시간의 의미는 여기 주석 52번에 일반적으로 토요일이 무급, 돈을 안 주는 날을 의미하고 그 실업급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주휴는 8시간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거를 4.34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환산해도 209가 나올 거고요. 더 리얼하게 들어가게 되면 요 40 더하기 0 더하기 8 요거는 일하는 시간, 토요일 무급, 주휴시간 단위는 주고요. 그 다음 365 나누기 7 이거 다시 나누기 12를 하시게 되면은 208.57이 나와요. 그럼 이 숫자도 사실은 반올림해서 209라고 쓰고 있는데 정교하게 가면 209보다 조금 부족해요. 자, 이와 같이 도출된 시간을 노동법 공식 용어로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 있는 구조를 저희가 추출할 수 있는데 주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주에서 제6요일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이에요. 왜냐면 40시간 근무제,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에 어떤 유급과 무급을요,
기업 자율에 맡겼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식에서 지금 토요일은 이론적으로 0시간부터 8시간까지 유급 처리할 수 있는데 토요일을 유급 처리하는 회사는 여기다 4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226이 나올 거고요. 여기다 8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24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 수에는 주휴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주휴 수당은 당연히 법정 수당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당연히 임금 체불이 돼요. 자, 그런데 똑같은 이 구조를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서도 거의 유사한 구조로서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209시간이 산출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 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토요일을 4시간을 유급 휴일로 정한 경우에 혹은 유급 휴무일로 정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 수는 226입니다. 하지만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는 여전히 209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는요, 지금 보시게 되면 최저 가격제로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말은 어떤 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200으로 나눴을 때 2023 기준 9620을 돌파했다 그러면은 위반이 아니다. 이걸 판단하기 위한 시간수고요. 그 226으로 환산한 이러한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 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유 목적이 달라요. 하지만 다시 앞으로 가서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 수와 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가 우연히 같은 것 뿐이지 이 양자가 꼭 똑같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209는요. 그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최저임금 쪽에서도 어떤 유사한 식이 쓰인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자 하는 거는 토요일이 무급일 때,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지금 총 주수를 곱하고 월 평균으로 수렴시켜서 반올림해서 209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